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이제 아마 많이 달라지겠죠. 네. 물론 이제까지는 전부 우리의 예상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건 지금 오히려 그러한 악재를 기반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버블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자산시장의 버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차장님이 보실 때 그 이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말씀대로 그 약간의 버블이 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뭐 현재로 본다면은 그 합리적 버블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하고 주가의 괴리가 좀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표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데 이게 주가는 이미 이제 이렇게 올라왔으니 약간 그 괴리가 크다 보면 결국 이게 버블이고 이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일견 그 부분도 합리적인 어떤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11월 첫째 주 기준이 올해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133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83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스피의 전망치가 EPS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대비 내년의 성장치에 대해서 약 35%, 40%에 대한 EPS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밸류를 본다면 굉장히 좀 비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은 심각한 버블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버블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제 현재 코스피 기준 1420 정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12개월 선행 PER이 11.8배, 그리고 PBR이 0.9배 정도이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8월 고점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지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밸류는 아마 12개월 선행 PER이 13.2배, 그리고 PBR도 0.94배였거든요. 8월 달에. 근데 지수는 지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EPS 상향 조정치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한 달 만에 EPS 코스피가 15% 제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연간 전망치로 본다면 내년 실적은 35% 이상 코스피 기준입니다. 이익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EPS가 주당 순이익이 35%나 급증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전 부분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섹터들이 결국은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결국 이익 개선 부분에서 전 부분이 아니라 몇 개의 섹터에서 좋아지는 부분, 결국 그걸 따지자면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그리고 화학, 자동차, 이 주요 업종에 대해서만 EPS 상향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대한 지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섹터가 과연 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느냐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슬림화하면서 업종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 업종에서 과연 어떤 쪽의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찾는 것이 지금에 대한 숙제인 것 같고, 지금의 지표를 가지고 비싸다 비싸지 않다 말하는 것은 조금은 좀 글쎄요,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기조와 그리고 유동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국면에서는 결코 이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시장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익이 좋아지는 섹터, 그게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또 화학, IT 하드웨어 네. 쪽이죠. 이쪽이 바로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백신 이슈가 있고 치료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그 피해 업종들이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수익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은 분명히 쏠립니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왔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너무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쪽에선 돈이 빠지겠죠. 그러면 결국 펀더멘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2021년도 넘어가면 유동성은 풍부하면서 펀더멘탈로 갔는데 EPS가 상향 조정되는 섹터, 반도체, 하드웨어, 화학, 자동차 이쪽으로 결국은 펀더멘탈 보는데 이쪽 내에서도 EPS가 굉장히 상향 조정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 지표로서는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 중에 턴어라운드 종목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죠. 올해가 너무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종목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걸르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걸러지는 것은 뭘까요? 결국 밸류가 싼 거.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다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이 많은데 그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저 PBR, 저 PER이
되는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지금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어떤 테마나 이런 것들 따라가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뭐 신재생 에너지가 가느냐, 5G 통신 장비주가 가느냐 뭐 다 보는데 그런 것들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포트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고 내년에 EPS가 상향 조정될 때 가는 섹터 업종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포트를 싣고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코스피가 이제 다시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 과거 고점을 이거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정말 주가 3천 시대 열리는 거냐? 네.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과 혹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내년이 이제 소해해입니다. 예, 그죠? 불, 예. 그래서 불의 이제 시대. 내년 소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곰 배열은 이제 이길 수 있는 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세 가지 이제 그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골드락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세컨드 유동성 장세가 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섹터나 업종들을 찾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EPS 상향 조정되는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보는 것인데요. 이제 하우스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00포인트 간다라고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추정치를 낸 쪽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운더리를 본다면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 코스피 기준 2,900 정도까지는 본 것 같고요. 아주 낮게 본 쪽은 2,600 정도를 본 것 같은데 2,600은 현재 지수단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지수단인 것 같고 대략적으로 지금 포인트도 되고 있는 코스피 기준을 봤을 때는 뭐 2,750에서 뭐 2,800, 2,900 이 정도까지 이제 하우스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000포인트 가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고 과거에도 3,000포인트 외치긴 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을 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금리가 어쨌든 저금리 기조가 1, 2년까지는 계속 간다는 부분에서 돈이 갈 데가 없는데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는 국면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결국은 돈으로 쏠리는 부분은 위험자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시가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EPS 상향 조정이 되면서 현재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많아 보이는 것이고 또 선진국 지수도 상당히 좋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EM 지수가 상당히 좋았을 때 한국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1,100원대 초반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들 상당히 그 부분에 좋게 여겨지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까지 좋아지고 국내 어떤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탄탄한 국면에서 뭐 기관들의 어떤 영향력은 상당히 낮아지고요. 그런 정면에서는 결국 주가 부분이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언택 기업들 성장주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조정이 일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갈 것이다 본다면은 거기에서 하단이 결국은 받쳐주는 부분에서 기존의 가치주들 그러니까 전통 산업들이 또 새롭게 경제 지표가 또 좋아지면서 올라온다면 분명히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롭게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네.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정책을 건다면 아마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나타나면서 요즘엔 대형주도 뭐 10% 15% 오르는 종목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뭐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장은 점점 커지고 네.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과거를 보든 뭐 항상 보면 시장을 분석해 보면은 시장 참여자 가운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실제로 돈 버는 투자자는 뭐 5%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수익률을 높이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자, 뭐 기본적으로는 너무 짧게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개인들은 이제 사서 이제 빠지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종목은 사실은 사고 팔고 뭐 그때 좋은 수익을 내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조금 길게 보고 사두고 이게 조금 긴 호흡으로 갔을 때 사실 실제 수익이 참 편안하게 굉장히 크게 나는 경우가 많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너무 조급하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려고 굉장히 달려들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밑에서 사서 좀 가져간다는 섹터를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그리고 우리가 생활 패턴에서 많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실제 우리가 전기차 섹터가 그렇게 몇 년 전에 그렇게 오르갈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산업이 바뀌면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그 생활 패턴을 유선히 본다고 하면 이 생활 패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좋아진다. 그게 과거에 그게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그냥 전기차 관련된 종목 사놓고 기다렸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섹터도 이제 결국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뭐 폴더블 시장도 이제 나오면은 이제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통 산업이 이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부분, 10위권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전통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노베이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 없기 때문에 패러다임에서 밀려나니까 그 전통 산업 주식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대체하는 것들이 결국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종목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살아남고 그 사업 구조가 결국은 이익을 나타내는 만들 수 있는 이익 구조를 가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좋은 주식을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너무 짧게 그리고 따라붙는 매매, 소위 말하는 뭐 추격 매매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고 좋은 종목을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밑에서 사는 어떤 전략 그런 부분에서 긴 호흡을 좀 가져가자 말씀드리는 것 같고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랜드도 있고 디램도 있고 이제는 뭐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공정이 중요하냐 후공정이 중요하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과연 이제 우리가 EUV 장비가 들어왔는데 EUV 장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만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어떤 섹터 전공정 쪽을 볼 것이냐 후공정 쪽을 볼 것이냐 소재를 볼 것이냐 장비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없이 뭐가 좋대더라 따라가서는 굉장히 힘든 국면이 많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볼 때 휘둘리는 겁니다. 결국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도 파생은 잘 모릅니다만은 파생 시장에 대한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현물과 파생에 대한 포지션은 상당히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웹도독 현상이라 그래서 이 파생 시장을 흔들어 가지고 현물을 때 굉장히 팔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파생 시장의 흐름도 같이 좀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파생을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현 선물을 다 매매를 하면서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다만 파생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커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샀을 때 단기 투자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사셨다면 아마 길게 사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줌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아마 길게 사서 매매하셨지 하루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수익을 주는 것들이 결국 긴 호흡으로 왔다. 이렇게 보라본다면 조금 그런 어떤 매매 패턴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습관? 이런 부분도 좀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러한 것들을 알죠. 네. 문제는 네네. 아는데 네네. 심리적으로 처음에는 이거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거리가 막 나오잖아요. 저희가 엄청나게 네네. 올라가고 네네. 막 여기가 네네. 좋다 그러고. 네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마인드를 지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예.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첫 마음, 그 멘탈 이런 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와의 싸움을. 네.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건 20년 경력이시니까 많이 보셨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저도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뭐 저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뭐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필요하고, 뭐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주도를 가지고 가져갈 만한 업종, 종목이 뭔가 이런 것들 중심을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 이제 자금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좀 짜면서 단기적으로 좀 따라갈 종목들, 그다음에 길게 갈 종목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요. 비중도 당연히 다르게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백화점식 그 주식들 나열을 해가지고 뭐 30개, 50개를 갖다 내 포트에 담아놓고 좋은 거 계속 사는 거지. 네, 펀드처럼 조금씩. 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계좌가 그렇게 수익을 크게 잃지는 않습니다. 30개, 50개 갖고 있으면 뭐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크게 잃지는 않은데 또 수익이 그렇게 나지도 벌지도 않아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핵심 섹터나 핵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패러다임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맞고요. 지금 현재 주도나 어떤 그 섹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수소 섹터가 아주 단기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보십시오. 그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반기에 올라올 때 그냥 끝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구가하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자동차도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6만 원대까지 빠졌었지만, 그 밑으로 빠졌었지만은, 그게 지금 주가가 벌써 20만 원대까지 뭐 현대차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섹터가 어떤 포인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주가가 쫙 올라오면서 3배 이상 주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단기로 이제 뭐 한 일주일, 뭐 10일 이렇게 매매한 게 아니라 결국은 몇 달 동안 가져오면서 그게 주가 수익이 나고 그 인사이트에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잘한 것이 이제 기존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팔았죠. 신차 효과도 굉장히 좋았고, 또 신재생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반응들이 글로벌리 명확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가가 분명히 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화학이 거의 7, 80만까지 올라왔지만 이 부분도 과거에 봤을 때는 굉장히 급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그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 지금 잡고 있고 갈 것이냐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에 좋아지는 업종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지는 업종들이 결국은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쪽에서 포지션을 정확하게 가져간다는 업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고, 자동차도 여전히, 화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핵심되는 섹터에 대한 부분을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가져가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 그 패러다임 바뀌기 전까지는 좀 가져간다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은 역시 실적이죠. 실적을 가지고,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EPS 상향 조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꽤 많을 수 있다. 올해 대비. YOY로 턴어라운드를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국 밸류에이션이 싼 쪽을 좀 더 슬림화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박 차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섹터나 주도주 예상되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고 하면은, 아, 이게 괜찮은 거구나.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좋다는 거구나.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샀을 때 그럼 과연 이제 이게 반영이 됐느냐.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단기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이 산업이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이 되는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T 기로 본다면 폴더블 폰이 이제 나오고, 뭐 LG전자가 내년에 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착 펴는 뭐 폰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면적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아주 과거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터치라는, 그러니까 스크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라는 기능이 없었던 시대에서 터치 스크린이라는 게 생기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IT 쪽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율주행, 이것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섹터가 몇 년 전부터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는 또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율주행을 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는 게 또 5G 통신 장비잖아요. 이 5G 통신 장비가 왜 좋으냐? 그게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통신 관련된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 통신이 5G 통신 장비를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어요. 거기에 대해서 IT 기기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게임으로 본다면 뭐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벌써 시작된 게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휴대폰에서 이제 아주 큰 용량의 게임을 내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서 저장을 해놓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서 어디다 플랫폼에다 올려놓고 그걸 갖다 실시간으로 5G 통신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통신 속도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그 열악한 폰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신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그 무거운 그 큰 게임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월정액 얼마 주고 간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구독 경제도 있죠.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독으로 하고 이제는 그냥 그걸로서 그냥 가는 것이고요.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느 정도 테마를 찾아가는 것인데 이게 한번 그렇게 바뀌는 게 뭐 일주일, 한 달 만에 끝나는 패러다임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게 현실적으로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럼 그게 과연 내가 실제 주식으로 어떻게 변경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어떤 투자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확히 하나하나 다 알려면 사실 그 내동매매라고 하나요? 누가 좋다고 해도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전부 알아보고 안다는 게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을 섭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저희 PB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그 현재 가장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자료들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국 투자자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뭐 전업 투자가 아니시라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저희도 많이 보고 있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눈을 열어놓고 아주 어렵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데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본다면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백화점도 많이 가보고요. 온라인도 많이 들어가 보고 뭐가 바뀌는지 보는 거거든요. 백화점 가보면 진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샀던 뭔데 그게 다른 방식으로 팔리고 있는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트렌드를 읽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 그 상황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별, 그 다음에 전체 주식시장의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도 벌어지겠지만 그러지 않는 어좀 알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호기심 어린 기대감도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박근영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